내가 겪은 일은 몇 년 전 여름 캠핑에서 시작되었다. 그때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깊숙한 산속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시원한 계곡물과 울창한 숲이 있는 그곳은 우리 일행에게 완벽한 여름 휴가 장소였다. 우리는 텐트를 치고 식사를 준비하고 캠프파이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늦은 밤이 되자 피곤함이 몰려와 우리는 하나둘씩 잠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텐트 밖에서 누군가 돌아다니는 것 같았고 그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바로 텐트 앞에서 멈췄다. 나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소름이 돋았지만 피곤했기에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들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그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동물일 수도 있다고 지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후 낮에는 다시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근처 산책을 하기도 하고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겼다. 하늘이 붉게 물들자 우리는 다시 캠프파이어를 준비하고 지난밤의 이야기를 농담 삼아 떠올리면서 웃어넘겼다. 그런데 그날 밤은 정말 이상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동시에 깨어났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낄 수 있었다. 텐트 밖에서 또다시 그 발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확실히 사람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낯선 목소리는 무언가 중얼거리며 우리의 텐트를 돌고 있었다. 두려움에 떨던 우리는 텐트에서 나오지 않고 서로의 기척을 확인하며 웅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천천히 지퍼를 열어 밖을 보겠다고 했고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밖을 내다본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급히 지퍼를 닫았다. 안 돼, 절대 나가지 마. 친구는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친구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그저 침묵할 뿐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밤새도록 아무 말도 없이 서로의 곁에 있었다. 희미하게 새벽이 밝아올 즈음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텐트를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어떤 흔적도 아무도 없는 듯 보였지만 그곳은 어딘지 모를 섬뜩함이 감돌고 있었다. 도저히 그곳에서 더 머무를 수 없었던 우리는 서둘러 장비를 정리하고 하산했다. 내려오는 내내 친구는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서울로 돌아왔다. 며칠 후 친구가 나를 찾아와 그날 밤 그가 본 것을 털어놓았다. 텐트 밖에서 그는 무언가 인간처럼 생겼으나 인간일 리 없는 형체를 보았다고 했다. 그것은 잿빛의 얼굴에 깊고 검은 구멍 같은 눈을 가진 무언가였으며 마치 우리를 유혹하듯 이끌고 있었다고 했다. 그때 그가 본 것은 분명 인간이 아니었으리라. 이후로도 우리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종종 캠핑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놀라곤 한다. 하긴 그 깊은 산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낯설고 두려운 것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 것 같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는 아주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집들은 띄엄띄엄 있었고 주변은 온통 산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죠. 나이가 들어 이제는 도시로 이사왔지만 가끔씩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특히 여름밤마다 친구들과 산속을 탐험하던 기억이 가장 생생하죠. 그 중에서도 한 번 겪었던 무시무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빡빡했던 학업에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친구들과 자주 산속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도 친구들과 함께 산을 오르기로 했죠. 어두운 숲속을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걷는 것만으로도 모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길을 걷고 있었는데 다른 날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기분 나쁜 침묵이 숲을 감싸고 있었죠. 동물들의 소리도 나무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긴 옆에 땅 속에서 무언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깜짝 놀라 쳐다보니 그것은 낡아 빠진 옛날 인형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묻어둔 것처럼 보였죠. 우리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묻어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걸었을 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주저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숲속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폐가 하나가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울음소리는 그 집에서 나오는 듯 했습니다. 겁내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결국 저희는 그 집에 들어가 보자고 결정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날렸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발을 디디며 울음소리가 나는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 방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방 한가운데에 낡은 의자 하나가 있었죠. 그 의자 위에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과 비슷한 인형이 또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 인형은 마치 사람이 앉아있는 것처럼 의자에 자리 잡고 있었고 불길한 느낌을 풍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집안의 모든 문이 꽝 하고 닫혔고 집은 캄캄해졌습니다. 다급해진 우리는 허둥지둥 손전등을 찾아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문이 사라져 있었고 벽에는 빛바랜 아이들의 그림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들은 모두 울고 있는 아이라는 점에서 섬뜩함을 더했습니다. 한 친구가 그 벽에 손을 대는 순간 어린아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서 나한텐 있어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벽을 밀치며 탈출구를 찾아 헤맸습니다. 간신히 집 밖으로 빠져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달렸습니다. 그 이후로 친구들은 다시는 그 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꿈속에서 그 폐가에 홀로 서 있고 문이 열리면 제 앞으로 웃고 있는 아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인형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가 하나둘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다 결국은 끊임없는 울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꿈을 꿉니다. 그럴 때마다 잠에서 깨면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고릅니다. 도시로 이사온 이후로 그런 염려는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가끔씩 그 울음소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요. 여러분에게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친 호기심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듣지 않는 것이 나으며 어떤 곳은 가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꼭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고 자연의 소리를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밤의 숲은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어느 번화가에 위치한 작은 맨션. 이곳에 사는 이들은 대부분 바쁜 직장인들이나 학생들로 각자 자신의 일에 몰두하느라 건물에 깊게 관여하지 않는 편이었다. 맨션은 오래된 건축물로 내부는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인기는 좋았고 빈 방은 드물었다. 어느 날 오후 새로운 입주자 하나가 건물에 들어섰다.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윤서는 서울에서 공부하기 위해 올라온 지방 출신의 학생이었다. 입주 첫날부터 윤서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하게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것이다. 곰팡이 냄새가 묻은 오래된 벽지와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거스렀다. 며칠 후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윤서는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다른 입주자와 마주쳤다. 그는 어딘가 피곤한 표정이었고 윤서에게 이렇게 말했다. 혹시 이상한 소리 안 들리세요? 윤서는 깜짝 놀랐다. 사실 그녀도 자주 새벽에 벽 너머로 우월거리는 듯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차였다. 그 후로 윤서는 점점 그 소리에 민감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처럼. 그녀는 여러 번 그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또 통감을 잡을 수 없었다. 복도에 나가 귀를 기울이면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는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윤서가 이웃 주민들에게 대놓고 물어보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모든 이들이 그런 소리를 들은 적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 상황이 더욱 혼란스러워지자 윤서는 직접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섰다. 늦은 밤 윤서는 스마트폰 녹음기를 켜놓고 방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바닥에 귀를 대보기도 하고 벽에 귀를 대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거실 구석에 위치한 헌옷장 뒤편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소리는
그 주위에서 가장 크게 울려 퍼졌다. 호기심이 커진 윤서는 옷장을 밀어 그 뒤편을 살펴보기로 했다. 옷장을 밀어내고 나니 벽에 작고 둥그런 구멍이 보였다. 마치 이전에 누군가 뚫어둔 것처럼 그 구멍 속으로 찬바람이 부는 듯했다. 망설이다가 윤서는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구멍 속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더 작고 어두운 방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에 있는 낡은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그는 오래된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어딘가 모르게 싸늘한 기운이 윤서를 감쌌다. 겁에 질린 윤서는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이후 그녀는 관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관리인은 내내 뭔가 찜찜한 표정을 짓다가 마지못해 그 점검을 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며칠 뒤 관리인은 별다른 문제를 찾지 못했다며 윤서에게 답했다. 그날 이후로 윤서는 그 맨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짐을 싸며 그녀는 자신이 들었던 웅얼거림 소리가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소리의 비밀은 아마 그 늙은 건물 어딘가에 아직도 숨어 있을 터였다. 세월이 흘러도 그 맨션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윤서가 경험했던 그 무언가는 끊임없이 새로운 입주자들의 나직한 소리로 계속되어 오고 있다고 전해진다.